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일본 취업의 실패를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 역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뭐 일본에서 취업을 성공한다거나 그 전에 몇 번의 무수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기술을 가졌을 때와에도 실패를 했었고, 기술을 갖지 못했을 때에도 실패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몰랐다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왜 많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저 역시도 일본이란 나라에 워킹홀리데이를 신청을 했을 때에도 저도 조금 그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를 알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내가 좋아하는 옆 나라에 가서 마음껏 자연과 이런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까이서 하고 싶다라든지, 예를 들면은 내가 일본 라면을 좋아하는데 매일매일 일본에서 일본 라면을 사 먹고 싶다, 이런 것도 동기가 될 수 있죠. 아주 늘 쉽게 찾을 수 있는 동기가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처음 신청했을 때가 2010년도예요. 워킹홀리데이를 2010년도에는 그때가 지진이 나기 전이죠. 지진이 2011년이었으니까 2012년 3월인가요? 아무튼 워킹홀리데이의 합격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신청을 받는데 합격률이 30%다 보니까 이게 운에 따라서 조금 자기가 모아놓은 자료에 따라서 합격률이 올라가겠지만, 운이 나쁘면 몇 년이 지나도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글이 5년 동안 이 워킹 홀리데이 여기에 떨어져서 나이가 30이 지나서 신청을 5년 동안 했지만 나이가 지나서 워킹 홀리데이를 못 가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가고 싶다고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현실이 좀 녹록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었어요. 대부분은 다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들었는데, 이 워킹 홀리데이를 왜 가느냐, 좀 이렇게 일본 문화를 가까이서 느끼고 싶고, 그리고 생활 경험, 1년간의 일본 경험을 다지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 워킹홀리데이가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잘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일본어 공부도 하겠지만, 잘 안 되었다는 건 잘못된 루트를 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루트를 잘못하게 되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만시창이가 되고 일본어는커녕 한국어만 늙고 옵니다. 다른 언어가 중국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루트를 잘 타셔야 되고, 제가 왜 취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워킹 얘기를 하냐면은, 이 워킹 홀리데이를 잘 보내셔야 다음 이 취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할 건덕지가 많아요. 만약 면접을 보게 되시면
만약 게임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시면 이력서에 적을 거예요. 아마 일본 경험에 대해서. 그럴 때 자기는 어디서 워킹홀리데이 때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어디서 무슨 아르바이트 일을 했고, 어디서 숙식 제공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합격으로 가는 자그마한 한 걸음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잘 보내셔야 돼요. 딱히 워킹홀리데이가 아니잖아요. 유학생 비자, 유학생 비자가 있죠. 유학생 비자는 일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알바가 거의 불가능.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냥 생활비도 벌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일단은 월세가 나와서, 월세가 혼자 살면은 4만원, 5만원이 되겠죠? 월세랑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유학생 비자 때는 일을 못하고 워킹 때만 했었거든요. 이 정도. 유학생으로 오셔서, 비자로 오셔서 일본어 공부를 하시겠죠? 공부와 경험. 이렇게 워킹홀리데이와 유학생 비자로 일본어를 공부를 하시거나 일본 생활에 대한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부터 저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학생 비자로 워킹을 1년 보내고 유학생 비자로 1년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있게 되었냐?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취업을 의지가 있어서 좀 무리하게 2년을 버팁니다. 하지만 제 전공은 말씀드렸죠? 제 전공은 순수 미술인데, 순수 미술 전공이지만 일본에서 다른 쪽으로 일을, 미술 전공이나 이런 개발자나 디자이너 외에는 이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순수 미술 전공이지만 일본에서 전공이 아닌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뭐가 있느냐? 가구점. 일본 가구점에 일을 하고 싶다. 가구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 했는데 물론 떨어지고, 전통 여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 했는데 무비자는 안 해준대요. 그리고 비자를 내줄 수도 없고, 왜냐면 제가 미술 전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등등 영업직이나 서비스 업을 또 헬로위크나 이런 데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안 되어서 2년간의 일본 생활을 접고 돌아옵니다. 귀국이죠. 엄청 슬퍼요. 이 귀국할 때가 얼마나 슬프냐면은 2년간의 일들이 머릿속에 지나오면서 굉장히 슬픕니다. 일을 하고 싶고 이 나라에서 즐겁게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통번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통번역 일이다. 일로 오자마자 바로 헬로위크나 이런 데에 게임 회사를 검색해서 통번역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될 리가 없죠. 순수 미술 전공인데 통번역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지도 않고 누구랑 상담을 하지도 않아서
뭐 이렇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주쿠의 게임 회사의 통번역으로 면접을 보지만 거기서 그 1시간 동안 면접을 봤어요. 왜 뭐 일본에 오느냐, 동기가 뭐냐, 자기소개부터 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지만 그 마지막에 저희 회사에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 종이를 드리고 나가 있겠을 테니 번역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문항을 받았는데 그거를 하나도 번역을 못하는데 이게 통번역으로 지원을 해서 한국에서 지원자가 왔는데 번역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어떡하겠어요? 바로 떨어지겠죠? 아주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이게 번역 일을 하고 싶다 했으면은 그쪽으로 공부를 하든가 하지도 않고 온 거예요. 그냥 떨어지고 신주쿠 게임 회사에 80만원 들어서 가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생각했던 게 영업직이다.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 통번역 영업직.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내 비자로는 이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그 사실조차를 자각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이 오키나와예요. 건강식품을 파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스카이프 면접이 요청이 왔어요. 그쪽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비자 쪽이나 아니면은 이 순수 미술을 가진 애를 어떻게 잘 꼬드겨서 다른 비자를 줘서 어떤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큰 그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비자를 신청을 하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오키나와에서 파란 하늘과 바다를 보며 살겠다 해서 오키나와 쪽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오키나와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가장 시급이 낮습니다. 보통 편의점이 도쿄나 오사카가 900엔이면 오키나와는 600엔에서 650엔. 가장 낮아요. 그렇지만 좀 바다와 하늘을 보며 살겠다. 오키나와 쪽에 넣지만 면접도 봤어요. 스카이프로. 엄청 외웠어요. 그때 무슨 뭐 건강식품에 대한 것들도 외우고 면접 준비도 그때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떨어집니다. 그 영업직을 신청했지만 실패. 그 다음이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이 상태로 이미 3년 정도 지났어요. 2년 정도 귀국하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생각이 시작이 돼요. 저는 다시 이제 오키나와에 가서 왜 오키나와에 이렇게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집을 구해서 현지에서 일을 하겠다. 아직도 모릅니다. 얘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좀 어른들의 사정에 대해서 모르던 애라 이렇게 집을 계약을 하러 갑니다. 한국의 네오팔레스에. 하지만 좋은 집을 보고 이제 돈만 넣으면 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 모델러 갑자기 모델러가 됐죠? 모델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왜 이렇게 됐냐면 혹시 아시는 분이 게임은 아니고 그 영상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영상회사에 견학을 갑니다. 견학을 가서 이제 그 견학을 간 그 회사에서 모델러들이 하는 일을 보고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일본은 포기. 여기서 일본 취업은 포기를 하고 내 자신 안에 묻어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죠?
전편에 얘기했던 국비 지원을 통해 영상회사 취업하고 그 다음이 일본 회사. 이 정도가 2년 정도 걸려요. 국비 지원 공부하고 영상회사에서 아니죠. 1년 공부, 2년 일하고 지금도 2년이 됐으니까 진짜 5년차 모델러인데 지금까지 제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습니다. 8번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를 하지만 1년차가 됐을 때예요. 1년차 모델로 신입이죠. 여름에 1년차 모델로 여름에 그 에이전시에 포포를 넣게 됩니다. 에이전시, 일본 에이전시. 왜냐하면은 왜 그때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뭔가 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또 계속 들어요. 그때 너무 그게 한이 맺혔는지 일본 에이전시에 갑자기 이력서랑 포포를 보내서 회사랑 면접을 보는데 에이전시랑 면접을 봅니다. 하지만 이 에이전시 분이 할아버지였는데 너는 거기서 물론 반말 안 하셨지만 당신은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현지에 와서 현지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많은 한국인들과 경쟁을 해갖고 그래서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서 그렇게 스카이프 면접 같은 거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당신 일본어는 생각보다 너무 형편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포번. 하지만 그때부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는 좀 현실이라는 그런 벽을 알게 된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였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제가 좀 심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정말로 NHK를 매일매일 듣고 그때부터요. NHK를 8달을 들었어요. 매일매일. 그 아저씨가 여름이고 지금 회사 1월에 이력서를 넣었으니까 8달 정도를 매일매일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도 한 달에 하나씩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하나씩 작업도 해서 많이 만들고 만약에 지금 여기도 실패를 했으면 아마 저는 바로 다음 회사에 넣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되었던 두 번째 회사가 아마 제가 DENA나 뭐죠? 유비소프트 오사카였던 것 같은데 다음에 넣을 회사까지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잘 다니고 있지만 생각해보면은 5번 실패를 하고 6번째에 성공을 하는 타입이죠. 그래도 조금 녹록지 않았어요. 현실이 제 실력이 없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세상 물정을 많이 몰랐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현실보다는 이상주의였어요. 이상주의자적인 생각으로 뭘 하고 싶다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진 않고 그냥 이상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가볍게 고민했던 것 같았어요. 요즘이라고 해도 제가 지금 모델러 일을 한 지가 지금 4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일본 취업을
하실 생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있으면은, 이런, 뭐 일본어 공부라든지, 그 취업 의지 있잖아요. 이게, 뭐, 그냥 되게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건 없겠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노력한 건 자기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데, 안 됐으면은 다음이 있고요. 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낙심하거나, 나는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누가 알려주면은 빨리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알려주는 분이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아요. 일본어 공부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자기 개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갔던 얘기를 했고요. 성공한 얘기죠. 오늘은 실패 얘기.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 결국에는 이 귀국을 하고, 이때죠. 2년간의 일본 생활을 접고 귀국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오기에 5년이 걸렸습니다. 귀국 후 5년 뒤 다시 오사카로 됐죠. 5년 동안 결혼도 하고 모델러 일도 배우고요. 경력도 쌓고, 그리고 전세집도 2번이나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게 되었고, 여기서도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여기서도 이사도 한번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실패를 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을 잘, 세상 현실과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한 번에 잘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후에 제가 그 전직 사이트들을 좀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전직 사이트들에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해요. 가장 유명한 전직 사이트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제가 봤던 전직 사이트들은 이런 리쿠나비나 CG월드죠. CG월드대 이런 사이트들에서 어제도 했지만 전직 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좀 어제 이야기를 듣고 좀 사이게임즈 한번 볼까요? 사이게임즈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랑블루 판타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유명해요. 유명하고 이런 회사죠. 일단은 번역기를 돌려볼게요. 보면은 이런 걸 만듭니다. 이게 아마 그랑블루 판타지였었나? 뭐 기타 등등 있고, 오사카랑 도쿄 쪽이 있어요. 캐릭터 모델러를 모집하고, 업무는 여기 있죠. 가볼까요? 정규직이고 도쿄에 있고, 이런 휴가 휴일 등이나 뭐 응모 방법은 여기에서 응모를 해주세요 이런 거나, 가보면 캐리어 채용이죠. 한 번 더 번역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디자이너가 있죠. 디자이너인데 뭐 캐릭터 아티스트나 배경 아티스트, 캐릭터 아티스트를 보면은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하이엔드 게임 개발이죠. 제작, 마야지 브러쉬 포토샵, 여기 이제 서브텐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그리고 하이엔드 1종 이상, 서브센트 페인트나 바리, 워크플로우, 고형태는 정규직이고,
이 급여가 여기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이 리쿠 나비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시부터 7시까지 인센티브, 뭐 건강보험, 연수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있죠. 이 경력직인데도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좀 괜찮은 회사예요. 연수라는 게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익히기 위해서 회사 자체에서 연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연수가 있는 회사가 드뭅니다. 근데 오호태들은 다 있어요. 좀 복지가 좋은 데는 아동수당, 이사수당, 그리고 뭐 기본 그 전철비 같은 것도 주겠죠. 2만엔 정도 이런 게 있고, 여기 리쿠나비 가면은 이제 마야 3D를 검색을 했어요. 키워드가. 그러면은 여기 이 위에 있는 거는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가 이런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보내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데부터가 이제 진짜 회사예요. 네, 교토에 있고, 하나 들어가 볼까요? 게임 디자이너? 이걸로 볼까요? 구인 상세 보기? 보면은, 당사 게임 개발의 메인 캐릭터를 제작하고 3D 배경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모델링 실무 경험, 이거는 전직 사이트예요. 신졸자는 채용이 안 되고 경력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를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직 사이트라서 대부분이 경험이 들어가죠. 그리고 도쿄에 있고 연수입, 여기 연봉이 나옵니다. 2,800부터 5,000인데 아마 대부분이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거나 뭐 슈가, 그리고 타무소프트, 이게 타임소프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더 내려가다 보면은 몇 개 없네요. 하나밖에 없네. 여기로 가볼까요? 드래곤 퀘스트 개발 실적. 뭐 드래곤 퀘스트, 이게 아마 드래곤 퀘스트면은 닌텐도였나? 닌텐도의 아마 자회사인 것 같아요. 교토 스튜디오군요. 콘솔 제작을 담당. 언리얼, 마야, 기타 등등 스퀘어 에닉스의 반다이와 거래가 있습니다. 교토에 있고요. 400에서 600만이고 복장 자유, 업무 중에 음악 감상 가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다른 데도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는 더 가봅시다. 사이게임즈가 아니면 뭐 어제 이쯤에 스퀘어 에닉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없어졌네요. 여기 있네. 스퀘어 에닉스를 한번 가볼까요? 가보면은 드래곤 퀘스트죠? 이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를 모집, 후디니, VFX, 모델러, 리깅, 기타 등등 디자이너를 모집하고요. 경험, 그 정규직은 이 정규직 등용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6개월이 시험기간이, 수습기간이죠. 시험기간이 아니고. 근데 이게 가능성만 있지 정규직 등용이 잘 안됩니다.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임원들은 뭐 다 정규직이겠죠. 팀장급은. 하지만 사원들은 안 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응모를 이쪽으로 갈까요? 스퀘어 에닉스의 공식 웹사이트죠. 이런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등록을 하기. 응모 자격은 3년이죠. 하지만 뭐 1년이 돼도 괜찮아요. 퍼플만 좋다면.
응모, 컬러 작품은 3점 이상, 동영상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있고, 등록하기를 하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동의를 해서 여기가 이게 이렇게 하면 번역기를 쓰니까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온라인 스토리지에 자기 그걸 올리겠죠? 그 포트폴리오 압축된 파일을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적사항을 쓰고 이력서 등록하고 직무경영서 넣고 희망 연봉 넣고 온라인 스토리지 등록 완료 URL 넣고 기타 등등해서 확인하면은 그쪽 담당자로 바로 들어가요. 인사 쪽이죠. 이런 거나 정말로 이 노력하는 자와 여기는 길이 열리기 마련이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정말로 취업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지만 되면 더 문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을 가는 거를 늘 생각하고 준비를 했지만 막상 된다고 하면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정말로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특히 이게 독신인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일본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녹록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생각 취업에 대한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은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저번에 근무 환경이나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다다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